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베베입니다. 여러분, 2024 미는 북클럽이 곧 이제 오픈한다는 소식 아시나요? 제가 정말 애정하기 때문에 매년 참여하고 있는 미음사에서 주최하는 북클럽인데 정말 혜택도 많고 제일 좋아하는 출판사인 만큼 올해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북클럽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드리고 주는 가입 선물 중에서 미음사 도서 중 책 3권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 선택 도서를 뭘 할지 어떤 책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을 좀 더 해드리고 제가 고른 책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미는 북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4 미는 북클럽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오픈이 되는데요. 연회비는 5만 원이에요. 근데 이 5만 원이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 제가 매년 참여하면서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혜택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이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는 북클럽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온 오프라인 패밀리데이랑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재미가 있었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미는 북클럽의 가입 선물은 이렇게 웰컴 선택도서 3권, 2024 북클럽 에디션 3권, 잡동사니 4권, NFC 키링, 잡동사니 노트와 스티커 이렇게 있는데요. 메인 가입 선물인 잡동사니는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정말 캐릭터가 너무 좋고 인기도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번에는 새로운 작품으로 이렇게 사랑, 우정, 환상, 고전 4개 주제로 나눈 4권으로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NFC 키링하고 잡동사니 노트, 스티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잡동사니가 정말 좋은 게 이제 우리는 읽다 보면 편독이라는 거를 좀 하잖아요. 읽고 싶은 장르의 책들만 좀 읽는다든지 특히 저는 진짜 편독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는 그런 장르의 구분이 없이 다 있어가지고 편독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읽을 수 있게 나온 책이어서 작년에 저는 정말 이 잡동사니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4권으로 확장돼서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북클럽 에디션은 총 7권이 있어요. 이 중에서 3권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매년 다르게 나오기는 하는데 북클럽 회원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리커버 도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작년과 다르게 에디션 제목들하고 표지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손창섭의 생활적, 배삼식의 벽 속의 요정, 에밀리 디킨슨의 결핍으로 달콤하게, 메리 셸리의 보이지 않는 소녀, 거트루드 스타인의 착한 애나, 제프리 초서의 바스 여장부의 이야기, 프란츠 카프카의 이미 가장 밑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7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중 3권만 선택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북클럽 활동을 하면 이제 이 스탬프라는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모으면 나머지 4권도 모을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을 찰떡콩떡으로 알아주신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미는 북클럽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표지만 보고서 3권을 골랐어요. 원래는 진짜 많이 고민이 됐는데 뭐 어차피 다 가질 거니까 그냥 순서의 차이다. 그냥 뭘 더 먼저 할까. 그냥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골랐는데요. 저는 이 배삼식의 벽 속의 요정이랑 에밀리 디킨슨의 결핍으로 달콤하게, 프란츠 카프카의 이미 가장 밑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3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웰컴 선택도서 3권을 또 골라서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과 같이 세계 문학 전집 세계 시인선 오늘의 젊은 작가 그리고 이렇게 올해부터는 쏜살문고 시리즈까지 더해서 이 많은 도서들 중에서 총 3권을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긴 한데 그럼 책이 더 많아지니까 더 너무 고민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좋긴 한데 이게 정말 그렇게 막 와 너무 좋다 와 미치겠다 막 짱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냥 선택도서를 조금 더 늘려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책들 장바구니에 좀 골라놓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걸 3파트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계문학 전집 파트에서는 세뮤얼 존슨의 라셀라스, 윌리엄 골딩의 피라미드,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이렇게 넣어놨었는데요. 라셀라스는 절대적 행복의 환상을 비판하는 풍자적 산문집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행복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아비시니아의 왕자 라셀라스는 자신을 둘러싼 이 행복의 의심을 품고 골짜기 너머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운명을 탐색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여정에 온갖 학문을 섭렵하고 은둔하며 사는 학자 이물락과 그의 여동생 네카의 공주가 함께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데요. 저도 행복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가지 않을까 해서 담아놨었고요.
피라미드 이 책은 제가 최근에 TVN에서 방영한 피라미드 게임 다들 많이 보셨죠? 거기에 이제 이 책이 소개가 됐길래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읽고 싶어서 담아놨었습니다. 그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는 SF랑 하드보일드 등 여러 장르가 뒤섞여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인데 뭐 하루키 장르라고 합니다. 엄청 재밌다고 추천받아가지고 담아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불확실한 벽 그 베스트셀러 책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직도 완독을 못했거든요. 아, 제가 보면 하루키 스타일이랑 잘 안 맞는 건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그래도 계속 아니야 나는 맞을 거야 하면서 좀 자기 부정을 하면서 꾸역꾸역 읽어보고 도전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의미로 담아놨고요. 그리고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이 책은 60살이 넘은 세일즈맨 윌리 로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로먼은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번쩍이는 차와 새 집, 세일즈맨으로서의 실적과 전도 유명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불황은 서서히 그의 입지를 잠식해 들어오고 아들들은 그를 실망시키게 됩니다. 윌리는 두 아들이 그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자 과거로 도피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맴돌던 윌리의 기억은 어느새 가족과 함께 마차로 유랑하면서 정착지를 찾던 유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미국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현실이 가혹해질수록 윌리의 현실 도피도 심해지고 결국에 그는 30년 이상 일해온 회사에서 무자비하게 해고를 당하게 된다. 뭐 이런 스토리라고 합니다. 작가는 노동력을 착취한 뒤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는 자본주의의 잔인함을 고발하면서 또 미국 사회 세일즈맨들에 대한 세밀한 시선뿐만 아니라 변해가는 사회와 세태에 적응하지 못하고 허망한 꿈만 쫓으며 과거로만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최후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도 이제 추천받아서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젊은 작가 시리즈에서는 이혁진의 관리자들, 이희주의 나의 천사들 이렇게 두 권을 담아놨는데요. 관리자들은 이혁진 작가님 책이라서 그냥 담아놨던 책이에요. 이혁진 작가님이야 뭐 사랑의 이해, 광인 통해서 지금 너무 좋아하게 된 요즘에 빠지게 된 작가님인데요. 이번에 광인 책 제가 또 구매를 했거든요. 나중에 작가 특집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천사도 추천받은 책인데 한때는 뭐 로봇 장난감으로 불리웠으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결국 천사라 일컬어지게 된 창조물이 일상이 된 시대를 그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를 그대로 내버려 만드는 부모를 원망하는 것도 모자라 바보 취급하고 어른들은 각자 미의 극치라 여기는 형상이 완벽에 가깝게 구현된 천사를 구매해 동반자로 삼으며 아름다움은 노골적인 권력이 된다. 이렇게 책 설명이 되어 있고요. 조혜은 작가님이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셔서 또 담아놨던 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쏜살문고 시리즈에서는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의 외투랑 토베 얀손의 여름의 책을 담아놨는데요. 이 외투는 제정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한 3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작품들은 모두 환상과 현실이 어우러진 독특한 방식으로 부조리한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소외된 현실을 강력하게 조형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의 책은 무민 시리즈 다들 아시죠? 이 무민 시리즈의 작가이자 무민 캐릭터를 창조한 화가 소설가인 토베 얀선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이 책도 너무 예쁘고 이 책은 다른 책들과 좀 다르게 할머니에게서 손녀로 성장서사가 전해진다고 해서 조금 더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담았던 책입니다. 이렇게 저의 위시리스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3권을 골라야 한다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오픈하기 전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3권을 겨우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선택도서 추천드리는 책을 좀 몇 가지 리스트를 꼽아왔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문학 전지 파트에서는 3권을 꼽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안톤 체호프의 체호프 단편선입니다. 안톤 체호프는 1860년에 태어난 러시아 작가인데요. 생계를 위해서 주로 풍자와 유머가 담긴 단편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이 차례를 보시면 관리의 죽음, 공포부터 주교까지 총 10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체호프는 특별히 놀라운 사건, 특별한 사건들을 소재로 쓰기보다는 그 시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사례들, 일상적인 설정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며 그 사건에서 외부적이고 작가가 전체적으로 얘는 이렇다 저렇다 설정해주는 게 아닌 사건을 받아들이는 작품 속 인물의 다양하고 모순된 반응에 초점을 맞춰 전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정말 요즘 현 시대에 있는 단편들과 구성이 흡사하다, 똑같다, 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그 시대의 일상적인 설정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 당시 기독교적인 특성부터 장티푸스의 유행, 화풍, 이런 시대상과 불륜, 남녀관계, 여성의 심리, 무의식, 본성 등 이런 인간의 관계와 내면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읽는 맛이 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 10편 단편들이 다 재밌고 웃긴데 특히 이 10개 단편 중에서 관리의 죽음과 드라마 이게 진짜 너무 웃겨요. 이 대표적으로 관리의 죽음은 회계원 이반 드리미트리치 체르바코프가 이름이 벌써 어려워요. 자, 다시 회계원 이반 드리미트리치 체르바코프가 오페라를 보다가 재채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사람한테 그게 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사람이 브리잘로프 장군이라고 다른 부서 이제 윗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윗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가볍게 넘겼는데 본인 혼자 그거 굉장한 실수다. 난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거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계속 찾아가서 상사를 괴롭히고 상사가 뭐라고 하면 그냥 이건 줄 알고 계속 상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 웃긴데 진짜 이렇게 웃기고 가볍게 읽히기 쉬운 고전이 많이 없어서 이 기회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 초반부에 소개를 해드렸던 책이었는데요. 써머신 봄의 달과 육펜스입니다. 제목에서 보이는 달은 상상의 세계, 본원적 감성의 삶에 대한 지향, 육펜스는 영국에서 가장 낮은 단위의 은화로 돈과 물질의 세계, 천박한 세속적 가치를 뜻하는데 결국 한 중년의 사내가 달빛 세계 마력에 끌려 육펜스의 세계를 탈출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요. 폴 고갱을 모델로 삼았지만 고갱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는 런던의 증권 브로커였는데 냅다 화가를 하겠다고 그냥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가족을 두고 네덜란드, 파리, 말세유, 마지막으로 타히티까지 정말 본인이 말하는 온갖 예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을 버리고 여기저기 막 아내, 애인들 만들어 대고 연애를 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타히티에서 결국에 문둥병으로 사망을 하는데요. 한 예술가의 예술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어서 그냥 하나의 예술 작품, 예술 서사를 본 듯한 아름다운 환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제가 독서 노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자면 나는 양심이란 인간 공동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진화시켜온 규칙을 개인 안에서 지키는 마음속의 파수꾼이라고 본다. 양심은 우리가 공동체를 법을 깨트리지 않도록 감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경찰관이다. 그것은 자아의 성체 한가운데 숨어있는 스파이다. 그래서 어쨌든 꼭 추천드리는 책이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자이 오사무의 만년과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인데 이 두 책들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라서 한꺼번에 묶어서 갖고 왔어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제가 너무 우울하지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라서 만년의 뒷표지만 보고 제가 얼마 전에 구입을 했던 책인데요. 죽을 생각이었다. 올해 설날 옷감을 한 필 받았다. 새해 선물이다. 천은 3배였다. 회색 줄무늬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여름에 입는 옷이리라. 여름까지 살아있자고 생각했다. 만년은 다자이 오사무의 첫 소설집인데 대지주 집안 출신이라는 자의식과 수치심, 끊임없는 생활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문학에 매달리는 다자이 오사무의 내면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되게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 폭풍의 언덕도 요즘에 좀 되게 뜨는 책이더라고요. 30살의 나이에 요절한 에밀리 브론테가 죽기 1년 전에 발표한 유일한 소설 작품으로 황량한 들판 위의 외딴 저택 워더링 하이츠를 무대로 벌어지는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비극적인 사랑, 에드거와 이사벨을 향한 히스클리프의 잔인한 복수를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느껴지는 남자의 찌질한 향기랄까요? 조금 좀 읽었는데 만년과 같이 다 읽고 따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은 지금까지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에서는 제가 두 책을 꼽아봤는데요.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과 조예은의 스노우볼 드라이브입니다. 밤의 여행자들은 재난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관광하는 재난여행 상품만을 판매하는 여행사 정글의 수석 프로그래머 고요나가 사막의 싱크홀 무이로 떠나 엄청난 프로젝트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무이를 떠나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1행에서 낙오된 요나는 일행들과 묵었던 리조트 벨 에포크로 돌아가 그곳의 매니저의 부탁을 받고 퇴출 위기에 놓인 무이를 되살리기 위한 인공재난 시나리오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책은 진짜 마지막에 반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클리셰를 깼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이런 책을 처음 만났어서 읽는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책이었어요. 추천하니까 진짜 꼭꼭 읽어보세요. 진짜 강추해요. 조예은의 스노우볼 드라이브는 제가 진짜
조혜연 작가 특집으로 이벤트랑 같이 기획 중이어서 그때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피부에 닿자마자 발진을 일으키고 태우지 않으면 녹지 않는 방부제 눈이 내리는 재난의 시기를 배경으로 10대 절반이 눈 아래 묻힌 채 성인이 되어버린 두 인물 모루와 이월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SF 재난 소설이어서 그런지 제 취향에 맞아서 정말 재밌었는데 마지막이 살짝 아쉬웠어요. 약간 완결짓지 못한 느낌? 이게 끝이야? 정말 이랬던 책이고요. 그래서 지금 스노우볼 드라이브 2가 나오기 기원한 지 벌써 몇 년 차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읽고 저랑 같이 기원합시다. 빨리 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냅다 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이렇게 소원을 빌어봅시다. 쏜살문고 시리즈에서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책인데 일단 표지가 너무 예쁘고 약간 이 표지에 나오는 이 남자가 약간 티모시 살라메 느낌 나지 않나요? 실제로 소설 속에서는 도리언 그레이를 이 초상처럼 아름다운 외모로 묘사를 하는데요. 어느 여름날 재능 있는 화가 바질 홀워드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리 워튼경이 이 아틀리에에 등장을 합니다. 냉소적인 쾌락주의자 해리경은 미모의 도리언 그레이를 목격을 하자마자 곧장 매료되고 자신의 아름다움조차 모르던 순수한 도리언 그레이에게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젊음은 잠깐이다. 그 전 젊음의 찰나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그러자 도리언 그레이는 돌연 깊은 충격과 깊은 절망에 빠지고 나 대신 이 도리언 그레이 초상화가 늙고 추악해지기를 열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적처럼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리언 그레이가 절망에 빠진 이후로부터 모든 악덕과 잔혹한 행위들을 하는데 할 때마다 도리언에게는 오히려 아무런 흔적도 없고 세월의 풍파조차 남기지 않아요. 그냥 계속 아름다운 사람으로 있습니다. 대신에 초상화가 늙어지고 대신 추악해지는 그런 신기한 현상이 발생을 하죠. 결국에는 이제 파국을 이르게 되는데 정말 신선한 소재여서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긴 한데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기준 흔하지 않은 책들 위주로 골라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저의 이런 추천이 여러분들의 선택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드림으로써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알게 되실 텐데 그럼 미는 북클럽 가입이 더욱 치열해져 가는 거 아닌가. 작년에는 사이트가 터졌더라고요. 원래 이렇게까지 이렇지 않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사이트가 터져가지고 진짜 멘붕이었는데 올해도 그런 거 아닌가 살짝 불안하기도 하지만 모두 북클럽 가입에 성공을 하셔서 저랑 행복한 독서, 1년 행복한 독서, 1년 북클럽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